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제가 또 현장에 있지 않고 스튜디오로 왔는데, 오늘은 뭔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이 이제 5월, 거의 뭐 5월 첫날? 첫째 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국은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이제 산란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베스가 산란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산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루어를 잘 먹지를 않는데, 개 중에 그래도 조금 늦게 산란이 시작되거나 일찍 시작됐거나 하는 그러한 베스들은 일단 루어에도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시기는 이 조항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데는 뭐 대박이 터졌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입질도 못 받았다는 곳도 있고, 여러 뭐 그런 조항들이 뒤섞이는 게 바로 이 산란 시기인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산란 시기에 어떻게 하면 베스를 잡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 산란 시기에 베스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제목, 알짜리 베스와 베스의 산란에 관해, 이 그림을 제가 이 촬영하기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그림에 이 산란기 시즌의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베스, 그리고 그걸 또 잡아보겠다고 이 루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일단은 이 알짜리 베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스는 이제 부성애가 강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교미를 하게 교미 말 되는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아무튼 산란을 하게 되면 암컷은 떠나게 되고, 대부분 수컷이 알짜리를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수컷이 처음에 산란장을 만듭니다. 산란장을 먼저 만들어서 암컷을 유혹하는데, 그 산란장을 만들어 놓고 산란을 하지 않는 산란장을 보고, 산란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산란장 베스는 단계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산란장이 생기면 이 베스가 돌아다니죠. 이 베스가 이 중앙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정석적인 산란을 한 산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기본으로 전제로 산란을 하지 않고 첫 이제 산란장을 만든 경우에는 이 베스가 이 중앙에 있지 않아요. 이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왔다 갔다 맴돌죠. 그러면 이 산란 시즌이 되면 암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암컷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있다가 요놈이 이렇게 샥 와서 같이 붙습니다. 이때 마음에 들면 같이 다 돌아다니다가 산란하게 되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남자가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제 들어오듯이 베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란이 다 끝나게 되면 암컷은 떠나버리게 되고, 말 그대로 산란장을 지키는 수컷만 딱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암컷이 이 주변으로 다가오면 또 나갑니다. 이게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들면 또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한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이 산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암컷과 여러 마리의 수컷이 정해진 어떠한 패턴 없이 이렇게 계속 산란이 시작되는 게 이제 산란 시즌이죠. 그러면 이제 알짜리 이런 산란 시즌에 낚시의 주 키워드는 수컷 베스가 주 키워드가 됩니다. 물론 산란을 하지 않은 그 주변에 있는 암컷 베스도
루어에 반응을 하긴 합니다만은 수컷만큼 쉽고 빠르게 잡아낼 수는 없죠. 알짜리 베스를 좀 잡는 방법이 조금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거 불쌍하게 그 지키고 있는 거 왜 잡느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토너먼트나 이런 게 걸리면 알짜리 베스는 어떤 스킬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토너먼트에서도 알짜리 낚시 스킬은 그 토너먼트에 아주 중요한 스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즌에는 이 방법이 거의 확실하고 이 방법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알짜리를 어떻게 쉽게 잡아내느냐. 자, 여기 이제 베스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베스가 있죠. 입이 튀어나왔죠, 베스는. 이렇게 베스가 있는데, 알짜리를 넓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낚시꾼이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구형 방식입니다. 구형 방식은 요 앞에다가 주로 지그를 똑 떨어뜨립니다. 고기가 와서 이제 궁금하니까 쫙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가 천천히 그 주물 왔다가 또 빼고 또 갖다 놓으면 또 싹 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시기를 보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이런 방법으로는 토너먼트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옛날 방법입니다. 먹기만을 기다리는 거. 근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의 젊은 베서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젊은 프로 토너먼트 선수들이 이 방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뭐 미리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루어 자체를 이 산란장에 국한하지 않고 이 고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기에. 산란장을 지키는 수컷을 직격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렇게 루어가 이렇게 있는데 바늘이 있고 이렇게, 이걸로 이 고기를 무조건 괴롭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베스에게 눈앞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 라인을 크로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크로스 시켜서 잡아당기면 이 싱크에서 고기가 몸에 닿거든요. 그럼 고기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이 도망갈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도망갈 때 고기가 대부분 산란장을 지키는 고기를 직격해서 라인 크로스 시키고 막 몸에 라인 닿게 하고 싱크 닿게 하면 고기가 놀래서 도망갈 때 이 산란장에서 휙 돌면서 다시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휙 돌면서 이 루어를, 자기를 크로스 시킨 루어를 쳐다봐요. 그럼 이때 또 빼서 또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던져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또 돌아. 이 산란장 주변을 계속 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고기가 바로 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도망을 간다면, 도망가서 저기 멀리서 안 오면 그 고기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토너먼트에서 쓰는 알짜리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즉 루어로 산란장을 폭격하는 게 아니라 루어로 고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잡아내고자 하는 그 수컷 대상어를 계속 괴롭히면 고기가 결국에는 그걸 물어요. 짜증이 나서. 그래서 잡아내는 방법이죠. 입 앞에 갖다 내는 방법은 옛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아낼 수 있는 고기, 못 잡아내는 고기를 5분 안에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 크랭크나 저크베이트가 이제 가장 요즘에는 핫한 어떤 산란장 낚시로, 산란장을 공략하는 루어로 이제 좀 각광을 받는데, 일단 무조건 잡아내고자 할 때는 저는 이 루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아내고자 할 때는 훅이 하나 있는 루어가 가장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 고기는 무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챔질하고자 하는 힘이 정확하게 훅 하나에다가 집중되는 루어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잡아내기 쉽죠.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그 루어라든지 하드베이트에다가 싱크를 달아서 강제로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느릴 뿐더러 걸었을 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알짜리 있는 베스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입질이 약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탁 잡아내려고 챔질하다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빠지게 되면 베스는 웬만한 호전적인 베스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즉 시간이 생명인 토너먼트나 꼭 잡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저는 하드베이트 튜닝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빅베이트나. 물론 다양한 걸로 반응을 보는 재미는 있지만 잡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러버지그, 그리고 흔히 우리 도쿄리그라고 부르는 펀치샷,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즉 바늘이 하나 있는, 즉 내가 챔질하는 힘이 하나의 바늘에 모두 다 집중되는 그 루어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산란장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산란 베스는 사실 상당히 잡아내기 힘든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으로 잡아내는 방법, 고프로로 물속에 대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돼서 다른 분들은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립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잘 잡아내는 방법과 쉽게 잡아내는,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대부분 이 산란장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어려운 낚시 중에 또 하나의 스킬이, 산란장이 있고 수컷이 지키고 있는 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크로스 시켜서 잡아내는 게 가장 빠르다고. 고기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데 대부분 이 수컷보다 큰 암컷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육안으로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베스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잡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루어에 관심이 없거든. 이 베스가 크로스로 해서 괴롭혀서 잡아낸다면 이 베스는 눈앞에 루어 갖다 줘야 됩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루어가 또 있는데, 아주 느리게 내려오는 그 루어들. 그 노싱커도 빨라요. 노싱커도 빠르고, 하드베이트 중에 플로팅이나 서스펜딩 되는 거를 편납을 달아서 아주 진짜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루어가 좋습니다. 즉, 이 수컷 베스는 괴롭혀서 잡아낸다면 이 암컷 뒤에 있는 산란을 대기하고 있는 암컷 베스는 호기심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약 한 6에서 7cm 정도 되는 하드베이트에 편납 튜닝을 해가지고 정말 천천히 떨어지게끔, 싱킹도 아니고 슬로우 싱킹도 아니고 슈퍼 슬로우 싱킹쯤 돼야, 예. 그래서 이 베스 앞에 갖다 줘야 됩니다. 한간에 우리가 베스는 라인을 알고 있나요? 라고, 베스가 라인을 확인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란기 때 여러분들 낚시하시면 딱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베스는 라인을 봐요. 이 앞에 크로스 시키거나 뒤에 암컷 잡을 때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앞으로 안 옵니다. 안 와요. 뭐가 있거든, 눈앞에. 이때는 넘겨서 끌어와서 눈앞에 떨어뜨리든지, 이 베스가 보고 있는 방향 앞으로는 라인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나가시면 제가 혼자 확인한 결과 지금 5월 첫째 주인데 남도권, 전남, 경남, 경북 일부 지방은 이미 거의 이제 끝물에 들어갔고 전남 지방은 지금 한참이다. 그리고 지금 강원, 경기 이쪽도 이제 시작됐다. 시작된 곳에 가시면 대부분의 고기가 눈에 보이고 산란을 위해서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는 먼저 산란장을 찾아보시고 산란장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작은 그런 미노우나 저크베이트 같은 걸로 천천히 느리게 눈앞에 갖다 주는 방법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런 걸로 반응을 한다 싶으면 이거는 암컷 베스나 알짜리를 배회하는 수컷 베스가 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완연한 알짜리가 잡혔을 때는 이거는 수컷이고 누구보다 빨리 잡아내고 잘 잡아내려면 크로스 시키고 고기를 괴롭혀서 잡아내는 게 빨리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짜리는 그 베스의 그 부성의 산물이죠. 그래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2번은 잡지 맙시다. 예. 잡다가 놓쳐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 자리 또 들어가 있거든. 한 10분 있다가 와서 또 물어요 또. 그러니까 한 번만 잡읍시다. 2번은 잡지 맙시다.